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된 아시아 테솔 협회 하영웅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다 이제 그친 토요일 오후예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라고 하면 풀지 못한 한 주간 피로를 풀거나 조금 좀 레이지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귀한 시간 쪼개서 저희 오늘 인텐시브 테솔 세미나 참석해 주신 원장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5월 13일, 5월 14일 1박 2일이에요. 이틀간 진행되는 인텐시브 테솔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에 앞서 테솔 정말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테솔이 과연 무언가?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약자예요. Teaching English to speaker of other language 약자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내려가 보면 영어를 가르치는 기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미 100년 전부터 학문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학문? 영어, English Literature, Linguistic, 우리 Creative Writing 이런 것처럼 이미 학문으로 존재했던 내용이요. 그곳에 나오는 학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 사례와 접목해서 언어를 가르치는 기술을 배우는 것. 이게 아마 테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국제적으로 영어 선생님 양성 프로그램 과정이며 국제공인 자격증. 그게 바로 테솔입니다. 라고 정의를 들으면 테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이 있고 명확하게 얻어가시는 시간 되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 내용뿐만 아니고요. 자,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과 우리 학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의 그냥 단순 비교를 조금 해보면 전문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요. 일반적으로 학교랑 교육기관에서 원하는 일정 부분의 퀄리피케이션을 마쳤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유아교육 전공했고요. 유아교육 전공 안 한 사람들은 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어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교대, 사범대 다 졸업한 선생님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임용고시 다 패스하고 그 과목을 전공한 사람들만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는데 유독 우리가 일하는 학원에서는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보다는 전문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뿐만 아니고 학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좋은 선생님과 그렇지 못한 선생님으로 나누어지는 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틀려져요. 어떤 선생님은 수업이 너무 좋고 어떤 선생님은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선생님들의 불균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트레이닝해서 영어 선생님들을 전문가 반열에 올려놓는 것 이게 아마 테솔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솔, 국제공인, 국제적으로 영어 선생님들 트레이닝하는 교육기관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정말로 내가 테솔 자격증을 따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든지 사용할 수 있나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딴 자격증에서 우리나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캠브리지에 있는 대학 스쿨 패컬티 교직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이력서를 쓰죠. 그리고 이력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면접을 잡아요. 면접 끝나고 나서 이쪽 캠브리지라는 대학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력서에 써 있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진 학위증, 내가 테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걸 알았네? 그럼 테솔 자격증을 보내달라고 하죠. 이럴 때 중요한 사항들이 생겨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학위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 한국 이름이 하영웅이에요. 하영웅이라고 영어로 표기돼요. 근데 우리가 가진 어떤 종류의 거 중에서 가장 오피셜한 영문 이름은 여권에 써 있는 영문 이름이에요. 학위증에 써 있는 영문 이름과 내 여권에 써 있는 영문 이름을 매치하지 않으면 내 학위증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평가받는 거랑 똑같이 이 국제 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권과
동일한지에 대한 확인 여부가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권 이름과 태소 자격증 이름 맞춰놓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맞춰놓는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교육기관에서든지 내가 전문적으로 교사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증빙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요. 태솔 자격증을 따면 그냥 강사 양성 과정인 건 아는데, 우리 학원 안에서 특별하게 이런저런 커리큘럼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커리큘럼에 정말로 도움이 될까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답변 좀 말씀드리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까요? 태솔 학문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바운드리 범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추려서 오늘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첫 번째로 vocabulary. 우리 수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게 단어예요. 단어는 가리키는 방법이 있나요? 가리키는 방법 정말 많아요. 예? 그리고 단어들이 어떻게 교재에서 보여주는가에 대한 이해도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요. 두 번째는 스피킹이에요. 우리 아이가 스피킹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머님들이 항상 오셔서 얘기하는 스피킹,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우리가 얘기하는 태솔 교육 이론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교재에서 보여지는 단어들의 예시. 우리 교재를 펼쳐보면요. 단어가 보여지는 방법은 전 세계에 딱 3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교재 안에서는. 뿐만 아니고 시험에서 단어를 물어볼 때 딱 요 3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는 방법인가 보면 첫 번째, 제가 글로 써놨어요. 페인팅. 한국말로 바꾸면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picture. 사진으로 보여지는 방법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어요. 그리고 글로 써줬습니다. 그리고 글로 써준 내용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게 딱 3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3가지 방법마다 혹은 각 단계별마다 교재는 이미 저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혹시 제가 보내는 화면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보이시나요, 혹시?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음, 음. 페인팅, 픽처, 레인보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림과 사진과 글로 써진 내용들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차이가 많아요. 모든 교재나 모든 시험은요, 태솔이랑 교육 이론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줬을 때 교재가 나한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지, 사진이 나한테 보여줄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집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페인팅이에요. 자, 페인팅 위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 건 무지개예요. 네? 그냥 무지개가 보여줬으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무지개야. 다른 거 말고 이렇게만 가르치래요. 두 번째, picture, 사진으로 넘어왔어요. 무지개가 보이네요. 보이는 무지개를 보고 무지개에 관련된 내용들, 눈에 보이는 어떤 걸 가지고 설명해낼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글로만 써줬어요. 그러면 글로 써진 내용을 우리는 이게 무지개인 것도 알고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는 거죠. 무지개가 어떻게 우리 세상에서 보여지는지를 연상해서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을까? 플러스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에요. 영어로는 background information이라고 부르는데 background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사전적 의미, definition으로 바뀝니다. 사전에 써 있는 내용들로 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르쳐 놓으라는 뜻을 교재는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선생님과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아마 태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선생님과 그러지 못한 선생님 쪽으로 나눠지긴 할 건데요. 자, 일단 교재에서 보여주는 예시를 봤으니 수업에는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제가 한번 해보긴 할 거예요. 아직 이게 오디오가 꺼져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
답변을 못 주실 수도 있지만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시간을 줄 거니 같이 한번 해보시면 학원에서 태솔에 관련된 내용도 혹은 학원에서 내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니까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게요. Look at the first picture. What is it? Rainbow, rainbow, rainbow. I'm going to say it one more time. Rainbow, rainbow, rainbow. What is it? Rainbow, rainbow, rainbow. 잘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추가를 시킵니다. 아이들이 제가 무엇이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 이렇게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 세 개를 얘기하게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을 거냐면 What is it? 나는 아이들한테 레인보우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이들은 레인보우라고 얘기할 때 저는 아이들이 얘기하는 순간에 애들의 말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What is it? It's a rainbow.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 이 세 가지의 청크를 묶어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페인팅을 가리킵니다. 이제 질문을 던지면 What is it? It's a rainbow. 자, 이게 완성이 되면 첫 번째 톡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 톡에다가 우린 두 번째 걸 넣어줄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Is it a raincoat? 답은 뭐죠? No, it isn't. Is it a rain boots? No, it isn't. Is it a rainforest? No, it isn't. What is it? It's a rainbow. 아이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repeat, 반복을 시킵니다. 아이가 오답을 얘기했어요? 다시 teaching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서클이에요. 페인팅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수업 안에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한 내용이기도 해요.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픽처로 넘어갔어요. 픽처로 넘어가면 눈에 보이는 픽처예요. What can you see in this picture? I can see the sky. I can see a mountain and I can see some clouds. What else? In between there is a rainbow. Okay? The question is up. I'm going to ask you. What does it mean, the rainbow? Rainbow 무슨 뜻이죠? 설명 한번 해볼래?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레인보우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르쳐 놓으라는 게 교재가 나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쉽게 한번 가볼게요. So, we can see the rainbow. Okay? The rainbow itself, is it in the sky or is it in the water? 하늘에 있나요? 물속에 있나요? It is in the sky. 하늘에 있어요. 하나 알았어요. Look at the rainbow itself. Is it a rectangle shape? 삼각형이에요? 아니죠. No, it isn't. Is it a square shape? 사각형이에요? 아니에요. Is it a round shape? 둥글게 생겼나요? Yes, it is. 클로 두 번째 생겼습니다. Are there many colors? 색깔 많나요? Yes, there are. How many colors? There are 7 colors. 오케이? 1, 2, 3, 4. 4개의 클로가 생겼어요.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What does it mean, the rainbow? It is in the sky. It is a round shape. There are 7 different colors. 이게 레인보우란 뜻이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르쳐 놓으라고요. 세 번째 단계요. 이제는 그림도 안 줍니다. 사진도 안 줘요. 그냥 레인보우라고 써놨어요. 설명해 보세요. 질문이 바뀝니다. What is the definition of the rainbow? 레인보우의 definition,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뜻이니? 우리 앞에 했어요. Rainbow 단어 이제 압니다. 두 번째, picture에 관련된 we can see it in the sky. 우리 하늘에서 볼 수 있고요. It is a round shape. 동그랗게 생겼어요. We can see it. Also, we can see it after raining. 비 온 다음에 볼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이요. 그죠? We can see it and there are 7 different colors.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하나 더 추가하면 영어 동화책 같으면 근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지개 밑단을 파보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추가해 주는 거예요. Some people say we can dig at the edge of the rainbow. We can find some treasure. So what does it mean there? What is the definition of the rainbow? We can see it after raining. There are 7 different colors and we can find some treasure.
when we found the edge of the rainbow. 이게 레인보우란 사전적인 의미야. 사전을 뒤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교재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볼게요. 페인팅, 뭘 가르치라는 뜻이냐면 그림으로 주는 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이걸 가르치라는 거야. 명사나 형용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통 명사, 형용사를 가진 단계는 우리가 가진 단계를 1, 2, 3단계로 넣으면 제일 낮은 단계는 명사, 형용사. 픽처 나왔네요. 이 아이들이 명사, 형용사를 넘어서 동사를 활용해서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려놓으란 뜻이에요. 세 번째, 레인보우. 자, 동사 썼어요. 시제도 알아야 되고요. 컨정션, 문장 연결하는 것도 하고, 프레포지션, 전치사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높여놓으란 뜻을 보케브러리 하나조차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정말 많거든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의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신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교재에서 보여준 단어들은 봤어요. 그러면 많은 원장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 스피킹이 너무 약해요. 우리 애는 리딩, 라이팅은 잘하는데. 응?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리딩, 라이팅을 잘하는 친구들은 스피킹도 잘해요. 예, 스피킹이 잘하면 라이팅을 잘할 확률이 높은데 하나만 떨어져서 진행하는 경우들은 없어요. 왜? 두 가지가 별개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좌측에 셀리라고 해서 셀리를 쭉 밑으로 끌어내렸거든요. 그리고 여자애를 지목했어요. 자, 셀리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저 여자아이는 셀리네요. 그리고 선물 포장지 뚫고 있고 그냥 어느 때 한 오후쯤 되는 것 같아요. 오, 잘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셀리인데 그냥 의자에 앉아있고 그래요. 오케이. 저희는 이런 상황들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얘기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두 번째 얘기한 사람들은요. 표현이 조금 서툴렀네. 말을 잘하는 사람과 표현이 서투른 사람이 차이가 극명하게 진행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 자기 필요한 살만 붙이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이 없고 그냥 랜덤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도 이야기를 잘할 수가 없죠. 자, 이걸 영어로 한번 바꿔서 대입해 보면 Tell me about Sally. 셀리에 대해서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Her name is Sally. She's in the garden. It is sunny day in the afternoon. She is sitting on a chair. She has blonde hair. She wears glasses. And she's happy now because she is opening the birthday gift. 이렇게 하면 셀리에 대해서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설명을 다 했죠. 제 옆에 있는 친구인 존한테 제가 물어봐요. 셀리에 대해서 Tell me about Sally. John says, Sally has a blonde hair. Sally is opening a present. Okay, not bad.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했던 것보다 조금 약해 보이네요.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판단하는 건 히어로는 영어를 잘하는데 좌는 영어를 잘 못하네.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프레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딱 5가지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태솔의 5 steps란 내용이 하나 있고 태솔 코스에 오시면 이런 거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기술이에요. 첫 번째, 주어진 정보 파악하기. 오케이? 그거를 무조건 1번으로 얘기합니다. 2번, 장소 설명하기. 2번이에요. 3번, 배경 설명하기. 3번. 4번, 사람이나 사물 특정하기. 뭘 얘기할지 정하는 거예요. 5번째, 상황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 제가 한국말로 썼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근데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영어로 바꿔놓으면 정말로 신기하게 너무 쉽거든요. 다음 장에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건 뭐라고요? Given or written information. 주어진 정보 파악하기를 영어로 바꾸니까 given, 벌써 뭔가를 줬어요. or 글로 써진 게 있으면 무조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스피킹의 순서예요. 1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제 친구와 강남역 2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제 친구를 강남역 2번 출구에서 만났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강남역 2번 출구란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written,
강남역에 가면 그 2번 출구에 위튼이라고 2번 출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강남역 2번 출구인지 아는 거죠. 기분 이미 우리한테 정보를 줬고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 기본은 정보를 준 거 무조건 1번으로 얘기합니다. 2번 A framed place 배경이 되는 장소. 강남이니까 강남이죠. 그래서 장소에 관련된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background information 배경 지식이에요. 지식에 관련된 그 안에다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배경 지식 background information이라고 하면 요일, 날씨, 시간 뭐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네 번째 people or thing.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특정 지어야 돼요. 사람을 얘기할지 사물을 얘기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what's going on 뭐가 진행되는지 얘기하면 됩니다. 자, 아까 나온 셀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넘버 원 셀리라고 돼 있으니까 이름 먼저 얘기하는 거죠. Her name is Sally. 아, 여자의 이름이 셀리구나. 넘버 투 어디 있었어요 셀리가? A framed place. 어디 있었죠? Garden, in a backyard, front yard. 상관없어요. 영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프레임이 뭔지를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background information. 배경 지식이 뭐예요? 날씨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날씨 요일이니까 오늘 지금 Saturday니까 그냥 제가 Sunny day 안 하고 Saturday. It is Saturday. 지금 몇 시죠? Saturday 3 p.m. 할게요. 3 p.m. It is Saturday at 3 p.m. in the afternoon. 네 번째, 아까 Sally라고 사람을 지정해 줬으니까 사람을 얘기합니다. Sally wear glasses. Sally has blonde hair. 다섯 번째, what's going on? She is opening a present. 1번부터 5번까지 쭉 얘기하면 그냥 셀리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5개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입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우리 아이가 스피킹 테스트에 가서 만점 맞아올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건 하셔야 돼요. 그 안에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설 이론의 5 스텝스에 그 안에 클래스룸 익스프레션이라는 것도 클래스룸 톡이라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잠깐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요. 학원에 제가 방문해 보면 벽에 이런 거 정말 많이 써 있어요. I have a question. 질문이 있습니다. May I go out and drink some water? Can I go out, wash my hand?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뭐 이런 거 벽에 막 써 있어요. 우린 그런 걸 클래스룸 익스프레션이라고 불러요. 수업 안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긴 한데 이건 일회성입니다. 제가 학생이고 선생님인 거 제가 롤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Hello teacher, can I go out and wash my hand?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Yes.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는 거죠. 네.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질의응답 끝. 수업은 이런 클래스룸 익스프레션보다는요. 클래스룸 톡을 완성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클래스룸 톡은 뭘까? 선생님이 질문하고요. 학생이 답변하고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변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나요? 쉬워요.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자, 정보에 관련된 내용에 1번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이름을 물어본 질문은 이것부터 시작되죠. What is your name? 이름 뭐니? 물어봐요. My name is Hero. 잘했어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Is your name Ben? 히어로인 건 아는데 일부러 Ben으로 바꿔 불러본 거예요. Is your name Ben? 답은 뭐죠? 옆에 써놨어요. 제가 좀 편하게 보시라고. No, it is not. No, I'm not. No, I don't. No, there aren't. 자, is you를 물어본 게 아니었어. is your. 당신의 어떤 것을 물어보니까 답은 no, it isn't. No, it's not. 이게 클래스룸 톡이죠. 하나 더 해볼게요. Are you 10 years old? 10살이니? No, I'm not. Do you go to 산목 elementary school? No, I don't. Is your favorite food a sandwich? No, it isn't. Is your birthday in January? No, it isn't. 뭐예요? 하나씩 해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복합적으로 섞어서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아이 만들어주고 스피킹의 5 스텝을 섞으면요. 스피킹 뿐만 아니고 영어는 못할 수가 없죠. 제가 자기 자신의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음. Hello, everybody. My name is Hero. I'm 7 years old. Of course, I'm not a 7 years old, but I tend to say I'm 7 years old because I felt that I'm old enough. How young, how old I am. I went to Auckland University Technology where I studied hospitality and management, and I like to eat chicken, pizza, and spaghetti. Those are my favorite food. That's why, look at me. I'm not a skinny person. I'm kind of big bone man. My birthday is July 8th, and I won't be a teacher when I was young, and I'm a teacher. Of course, not teacher, a little upper level of it. 자,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뭐냐면 저는 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한 프레임이 이미 다 있어요. 상황에 따라 제가 애드립을 치냐 안 치냐에 따라 틀려지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프레임이 없는 상황에서 영어를 계속 보여주면 다 흘러내립니다. 근데 프레임이 있으면 굳이 영어를 많이 안 보여줘도 아이들이 그 프레임에다 갖다 붙여서 뭔가를 완성해내죠. 예.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네. 자, 아까 나왔던 그림에 관련된 내용들의 답을 제가 일부러 우측에다 쭉 다 써드렸습니다. 1번, Sally is opening a present. 가운데 보면 셀리 있죠? 셀리가 선물 상자를 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5스텝, 5개 얘기하는 거 기억해 보셔야 돼요. 1번, given or written information을 시작하는 거래요. 1번, her name is Sally. 2번, 뭐예요? A framed plate. 셀리가 어디 있죠? She is in the garden. Number 3, it is Saturday at 3 p.m. 3 in the afternoon. Number 4, 셀리를 지정해놨어요. She wears glasses and she has blonde hair. Number 5, Sally is opening a present.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자, 5스텝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 섞어줍니다. 어떻게? Does she wear glasses? 답은 뭐죠? Yes, she does. 정답을 얘기했어요. repeat 시켜줍니다. Yes, she does. She wears glasses. Does she wear a raincoat? No, she doesn't. She does not wear raincoat. 이게 수업 안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룰을 집어넣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를 더 찝어볼게요. 폴. 자, 폴은 어디에 있냐면요. 저기 셰프 모자를 쓰고 있고요. 샌드위치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름이 폴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Tell me about Paul. 좀 tell me about Paul. Number 1, his name is Paul. Number 2, he is in the garden. Number 3, it is sunny day. Okay, rainy day로 할게요. 비가 오니까. It is rainy day in the afternoon. Number 4, he wear a chef hat and Paul is with the sandwich. 샌드위치 이만큼 들고 있잖아요. 설명하기 어렵지 않아요? 질문 또 합니다. Is his name Nick? No, he hasn't. No, it isn't. Is his name Sally? No, it isn't. Does he wear glasses? No, he doesn't. Then what does he wear? He wears a chef hat. What about him? What about the food itself? Paul, does he have a lot of, does he have a cake? No, he doesn't. What does he have? He has the sandwich. 그냥 우리가 얘기한 클래스 톡만 원래 메인 5에 계속 붙여주면 그냥 영어 실력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요. 그냥 질문이요. 너 초등학생이니? Do you go to elementary school? 아이들 뭐라고 얘기하죠? Yes. 끝이에요. 왜? 엘리멘터리 스쿨만 들은 거예요. 단어 하나로 문장을 파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어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하는 방법이 틀려져요.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걸 저희는 문법이라고 부르는 거기도 하죠. 사실은 스피킹 문법 하나로 다 묶여 있어요. 그렇지만 묶여 있는 내용들을 본질은 실제로 수업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주느냐에 따라 그걸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이런 걸 저희는 태소리라고 부르는 거기도 하고요. 자,
우리 익혔으니까 이거 그림이나 사진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랑 상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 이름은 히어로예요. Tell me about hero. 히어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한번? Number one, his name is hero. Number two, he is in the classroom or in the Zoom. 줌에 만나고 있으니까 through the online. Number three, it is raining day. It's a raining day on Sunday at 3 p.m. Number four, 히어로에 대해서 얘기하면 he wears suit and he wears glasses now. Number five, he's doing his seminar through the Zoom. 그냥 히어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쉬워요. 이 5가지의 내용만 추가해주면 세상의 모든 거에 대한 설명이 다 됩니다. 이런 영어를 가르치는 기술을 익혀가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걸 익혔어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 좋은 선생님으로 프로페셔널로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저희는 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림 하나짜리는 알겠어. 응? 그러면 그림이 여러 개 나온 것도 돼요, 그게? 물론 똑같아요. 1번 스토리텔링. 그림이 하나 나온 건 picture describing이라고 부르고요. 그림이 하나, 둘, 세 개로 연결되면 실제로 스토리텔링으로 바뀌죠. 자, 그림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프레드라고 이름을 줬네요. 혹시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내가 지워줘도 돼요. 오케이? 프레드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Number one, his name is Fred. Number two, he is in the kitchen. Number three, 창문을 보면 날씨 어떤 것 같아요? 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눈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냥 sunny로 할게요. It is sunny day in the afternoon. Number four, 사람을 얘기할 거야? 사물을 얘기할 거야? 가장 전반적으로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there are 4 people. 4명 있어요. Number five, they are having lunch. 점심, in the afternoon이었으니까 점심 먹고 있는 거겠죠? 오케이. 첫 번째 그림 끝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림 설명할게요. His name is Fred. 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1, 2, 3, 4, 5번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그림에서 뭔가 바뀐 거 하나의 문장만 추가해주면 돼요. 하나 문장 추가되는 게 뭘까? 제가 그 내용을 우측에다 정리해놨습니다. 아빠가 엄마랑 얘기하고 있네요. Fred's father is talking to his wife. 자, 수업으로 바꿔볼게요. Fred's father talking to his his daughter? No, he isn't. 이렇게 클래스룸 톡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세 번째 과정. 세 번째는 프레드가 음식을 가지고 왔네요. Fred is talking, stealing his father's food. And the last one, Fred's father wondered, where is my food? 이제 답을 다 알았네요. 그럼 1번부터 시작해서 1, 2, 3, 4, 5번에 스토리 보니까 스토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추가된 것 뿐이에요. 이 세 개는 그림 보고 그냥 설명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Number one, his name is Fred. Number two, he is in the kitchen. Number three, it is sunny day in the afternoon. Number four, there are 4 people. Number five, they are having lunch. 자, 그림 두 번째요. While Fred's father is talking to his wife. 세 번째 그림이요. Fred is taking his father's food to make a fool of his father. 아빠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After talking, the father says, "Where is my food?" 자, 누가 이렇게 스피킹을 하면요, 스피킹 테스트 만점이에요. 점수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점수를 좀 더 디테일하게 깎으려고 모든 시험에는 시간 제한이라는 걸 둬요. 시간 15초 안에 얘기하세요. 20초 안에 얘기하세요. 저 지금 얘기하는 거 15초 이후 20초 너무 넘어지 짧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얘기하면 점수가 깎을 수 없는 내용으로 갑니다. 왜? 모든 시험 교재는 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태술이나 학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르치면 되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보여줬던 건 다 페인팅만 있는데 사진으로 나오면 그래도 똑같을까요? 네, 똑같아요. 지금 요 나오는 그림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시험 중에 하나인 토익 스피킹에 나오는 예시문을 하나 제가 따온 거예요. 근데 예시문은 토익 스피킹에 따왔는데 우측에 보면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있네요.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프레임은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1번 given or written information. 오케이? Number 2, a framed place. Number 3, background information. Number 4, people or thing. Number 5, to do. 오케이. 왜 지웠는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 밑에 보면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Airport Terminal 이라고 써 있어요. given or written information 좋네. 근데 난 이걸 또 얘기해야 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밑줄 쫙 꺼놓은 거예요. 이건 할 필요가 없네. 오케이? 두 번째요. A framed place. 자, 그림이 보여진 이 프레임 안에 있는 내용이 장소인데 에어포트 터미널이에요? 장소예요? 사람이에요? Is it a place or is it a people? It is a place. Okay. Is it a place or is it an animal? It is a place. Is it a thing or is it a place? It is a place. 이제 place인 게 확인이 됐네요.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볼 거예요. 이제 background information 남은 거예요. Airport terminal. 에어포트 터미널인데 so 하고 컴마를 찍었어요. 그래서 어떤데 이제 사진을 좀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보통 에어포트 터미널은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At the airport, are there many people at the airport or there are not many people at the airport? In general, there are many people. What about the car? There are many cars at the airport, but there are not many cars and not many people. Why? Why do you think so? Probably it's very early in the morning or very at night or the country with not many people in there. 세 가지 중뿐이 없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나 너무 늦었거나 원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공항이거나 상황은 그냥 내가 알아서 만드는 거야. 저는 선택해 볼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 그냥 사람이 많은 이유가 너무 새벽이나 너무 일러서. 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림상으로. 오케이. So airport terminal, so it has to be crowded with lots of people. 근데 그렇지 않아요. background information 제가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Airport terminal, so it has to be crowded with a lot of people. Even if there are not many people. 자, people에 초점을 맞췄어요, 저는. people에 아니고 thing. thing이 아니고 people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Even though there are not many people, you are not allowed to park the car next to sidewalk in 5 minutes. 사람이 많이 없더라도 인도 옆에 차도에 차량 대는 건 5분 이하로 해야 됩니다. Otherwise, you can get a ticket.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영어를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별로 상관없어요. 왜? 이 프레임을 제가 익혀놓고 거기다 뭘 붙이려고 하면 붙일 것들은 알아서 갖고 오게 됩니다. 알아서 갖고 온 건 클래스룸 톡으로 아이들하고 완성해 주면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기술을 배우는 것 이게 태솔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태솔 이론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봤어요. 자, 저희 태솔 진행하는 내용들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것처럼요. 영어로 진행되는 샘플링 수업이에요. 1번 어떻게 한다고요? 이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 교육을 어떻게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면 좋은지에 관련된 데모 수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실습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원어민 선생님하고 수업 진행하게 되고요. 이론 교육, 실습, 뭐 이런 내용들 영어로 진행하긴 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아까 보셨죠? 주어진 정보 파악하기. 한국말로 배우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심플하게 영어로 익히고 그냥 영어로 배우시는 게 가장 쉽고 정확하게 태솔 혹은 영어 가르치는 기술을 얻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 이런 거 물어보세요. 인텐시브 태솔이면 진짜 1박 2일 안에 끝나요? 네, 1박 2일 안에 끝나고 그날에 맞춰 자격증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박 2일짜리가 아니고 정규 코스하고 20시간에 관련된 인텐시브 과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티칭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티칭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자격증을 취득하고 트레이닝을 받고 싶을 때 받는 게 120시간짜리 풀 코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요. 인텐시브 코스는요. 내가 이미 수업을 하고 있어.
근데 태솔에 관련된 이론에 관련 좀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 이럴 때 사용하는 코스가 인텐시브 과정입니다. 특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 과정은 처음 하시는 분, 혹은 내가 수업하다가 이런 내용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퀘션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 좀 더 높은 방향으로 끌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정규 과정입니다. 영어로 수업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부담 느끼실 수 있어요. 예, 많이들 부담 느끼시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수업할 때 풀 태술 북을 아예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 날 때 내가 수업에 이런 교육 때 이해 못하셨거나 혹은 실습할 때 조금 더 참고하시고 싶은 자료들은요, 교재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해 보셔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영어 실력이 부족한 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건 시험도 영어로 보나요? PT도 영어로 하나요? 물론 그렇긴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실제로 태솔 자격증을 받고 못 받고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중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 외웁니다라는 외우는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외워야지만 수업 안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을 활용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자격증 지급 어떻게 하나요? 합격하신 분만 받을 수 있죠. 네. 소정의 테스트도 있을 거고요. 소정의 발표도 있을 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마무리하신 분들 합격자에서 자격증 받으시고 있고요. 저번 기수에 저희가 진행했던 건 4월 달에 한국인 선생님 대상으로 인크라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42분 오셨는데 40명 취득하셨어요. 두 분은 취득 못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분들은요, 오셨다가 1월에 참석이 힘드셔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격증 못 받죠. 그렇지만 과제로 대수할 수 있는 것들은 과제로 저희가 대치드리기도 하니까, 혹시 시험이나 발표가 조금 미진했다고 손치더라도 과제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과정들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미합격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과제 제출로 가능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태솔 센터는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종도라고 하면 잘 모르시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천공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어딜 나가게 되면 무조건 인천공항에 와야 되니까 인천공항이 위치해 있는 곳이 영종도입니다. 저희가 위치해 있는 곳은 영종도예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굳이 영종도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1번, 영종도가 전국에서 가장 교통편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인클라스 태솔 혹은 저희 정규 태솔 과정을 듣기 위해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번 기수는 순천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광주, 부산, 대구, 대전에서 올라오세요. 이런 분들이 한 번의 교통편을 이용해서 올라오시 가장 좋은 곳이 인천공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지난 3월 달에는 태국에 있는 싱파콘 유니버시티라고,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시립대쯤 되는 거예요. 예? 시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인데 그쪽에서 있는 친구를 교육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저희 인텐시브 테스트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갔죠. 이런 경우에는 비행기 타고 왔을 땐 인천공항이 가장 좋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업커밍 스케줄, 앞으로 온 일정 중에 5월 27일이 되면 미국의 조지 메이슨 유니버시티 대학교에 교육학 전공한 애들이 한국에 와서, 이 친구들은 길어요. 8주짜리 교육 일정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될 것에서, 그래서 저희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텐시브 테스트 참여하게 되면 뭐 준비해야 될 준비물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준비물들은 있어요. 첫 번째 준비 내용들은요, 오시기 전에 저희가 숙제를 조금 내드립니다. 근데 어려운 숙제는 아니고요. 현재 내가 영어 학원에서 사용하고,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요, 이제 이전에 티칭을 이미 하고 싶다는 저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거니까, 현재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 커리큘럼을요, 저희가 드린 소정의 양식에 좀 적어 보시는 거예요. 예. 수업은 나는 프레젠테이션, 프랙티스, 프리뷰, 프로덕션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저희 양식에 맞춰서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한번 상기시켜보는 숙제가 사전에 나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열정과 의지예요. 1박 2일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에요. 주말을 통해 와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가야 되는 열정과 의지만 있으시면 참석하시는 모든 분이 다 태설 자격증 받아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종도가 인천공항에 위치해 있는 곳은요,
정말 많은 항공기들이 오르고 내리는 장소이기도 해요. 호텔들도 많고요. 이 사람들이 잠깐 스탑오버 하면서 특별한 제재 조치 없이 공항 밖에 나갈 수 있는 지역이 유일한 지역이기도 해요. 먹거리들도 많고요. 볼거리들도 많으셔서 교육 참석하고 여유 시간이 된다면 주위에 있는 먹거리, 풍경에 관련 내용들도 한번 즐길 시간 가져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질문 중에 하나는요. 숙소 및 식당 관련된 내용들은 식사는 제공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식사하고 숙박은 제공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근처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트를 제공드리면 그걸 통해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숙박에 관련 내용들을 조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설 코스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시간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5월 13일 토요일이에요. 오전 10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시작은 10시, 종료는 5시. 아까 오전에 물어보시더라고. 정말 하루 종일 공부하나요? 네, 하루 종일. 그래서 인텐시브라고 부릅니다. 5월 14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5시 4시까지 진행하고 1시간 정도 수료식을 가져요. 이 수료식 시간에 취득하기 전 테솔 자격증 가지고 자기랑 수업했던 동료 선생님들 혹은 자기랑 같이 수업했던 테솔 강사하고 사진 촬영하고 셀러브레이션 파티하는 시간 갖고요. 5월 20일 되면 저희가 테솔을 수료하고 합격하신 분들만 따로 줌 미팅을 따로 잡을 거거든요. 테솔 안에서 실제로 한 주 지나고 나서 수업 안에서 활용해 보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질의응답 받고 노하우 관련 내용 또 한번 마련해 드리는 백업 강의 일정 잡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텐시브 영종도 20hour 테솔 과정의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교육비는 1인당 65만 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 크게 주저하실 필요 없으신 게 오늘 저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온라인 링크 같은 거 달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예약금 10만 원 넣으시면 선착순 저희 신청 마감은 선착순이고요. 신청 마감은 5월 5일 금요일 날 마감합니다. 근데 5월 5일 금요일 날 마감은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방문해야 되는 일정상에 문제가 생겨서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으면 실제로 저한테 다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수업 시작하기 3일 전인 5월 10일까지 말씀 주시면 저희가 입금하셨던 모든 내용 일괄 100% 환불해 드립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교육 시작 3일 전이 되면 저희가 졸업식 때 테솔 자격증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라이센스 등록을 다 하거든요. 예, 이 등록이 마감되는 게 3일날 저희가 진행될 건데 3일날 이후가 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케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하실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테솔 관련된 내용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기술을 익혀가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테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테솔이란 그냥 테솔은 그 자체가 아니고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술을 배우는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언어를 가르치는. 테솔이란 학문에서는요. EFL 많이 들어보시죠?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 학생들. 한국 학생들이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우리 영어 쓰지 않으니까요.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필리핀 애들, 인도 애들, 핀란드 애들. 평상시에도 영어를 쓰거든요. 네이티브 스피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놨어요.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누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요. 영어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EFL에서 시작한 아이들요. 네이티브 레벨까지 못 올릴까요? 올려요. 우리 유럽에 가보면 초등학교 나오는 할머니들이 영어 잘하게 과일 팔거든요. 기술을 익히고 그렇게 가르치면 모든 아이가 다 그렇게 됩니다.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학년이 올라가도 보케블을 똑같이 가르치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네이티브 레벨까지 못 올리십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는 방법 올려줘야 우리가 얘기하는 네이티브 레벨에까지 올리는 방법입니다라고 이미 100년 전부터 학문,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쓰고 있는 교재, 어떤 커리큘럼도 사용 방법만 알려주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진정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을 익혀가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얻어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테솔 교육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고요.
시간 내셔서 5월 13일, 14일에 저희 해설 코스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원장님, 선생님, 그리고 학원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만나뵐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